밤이 점점 깊어지자 이제는 술에 취해 누울 자리를 찾는 사람, 옹기종기 모여 하트를 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 울다가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한바탕 문상객이 다녀가고 난 영안실의 풍경은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동료들, 가까운 지인들 외에는 그리 문상객도 많지는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아로 자라 자수성가한 영혼에게는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회사 동료들 그리고 처가의 식구들 뿐이었던 것이다. 검은 양복을 입고 팔뚝엔 상장을 낀 채 벌개진 눈으로 영정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영혼의 입술은 하늘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의 곁에 살며시 다가 옷소매를 붙잡는 여인. 하얀 소복을 한 중년 여인의 모습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얼굴은 고요한 기품이 넘쳐 흘렀다. 48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피부. 그 단아한 중년 여인의 모습은 나이보다 아직 한창의 젊음을 간직하고 있는 듯 기품 있는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장모님, 제 잘못입니다. 그날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을. 저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영혼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온다. 그게 어디 자네 탓인가? 저 못난 내 동생 탓이지. 장모의 입에서도 한숨처럼 긴 호흡이 터져나왔다. 32에 만난 10살 아래 예쁜 아가씨 설아. 정말 눈처럼 이고 맑은 처녀였다. 조금은 늦은 결혼. 그러나 오히려 결혼은 영혼보다도 설아의 집에서 더욱 서둘렀다. 여있는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유년을 보낸 영혼에게 불시에 찾아온 부모님의 죽음, 졸지에 혼자 남아 고학으로 천신만고 학업을 마친 그의 일상은 마음 깊이 담아둔 기백과 노력이 점철된 각고의 시절이었다. 이래만 파묻혀 보낸 패기가 결실을 보아 아직은 젊은 나이에 이름난 대기업의 이사가 된 영혼은 부하 직원들보다도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며 스스로 움직여 모범을 보이려 한 발이라도 더 서두는 설선수범을 행하고 있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관연의 노처녀 소리를 듣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동생을 거느리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은 장모가 된 설아의 어머니. 그 집안 역시 단촐한 가족의 외로움에 젖어 있던 터라 이왕 눈 맞아 죽고 못 산다고 때를 쓰는 설아의 투정에 못 이기는 척 서둘러 혼인을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실은 비록 조금은 나이 든 노총각이긴 하나 이렇듯 반듯한 청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혹시나 딸 설아 어설피 사귀다 후를 떠날까 두려워 마음이 조급해졌던 설아의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10살의 어린 신부. 어린 듯 했으나 오히려 32살 신랑이 더욱 승맥이었다. 자신의 엄마를 그대로 빼어 닮은 뛰어난 미모. 이미 녹익은 늘씬한 몸.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몸을 지금껏 고이 간직해 오직 신혼여행에서 영혼을 처음 맞아들인 흔적을 남긴 것이었다. 감사하고 고맙기만 한 영혼 동안 32살 지금이 처음이었던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 신혼이 지난 2년여의 결혼생활. 이제는 달콤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깨가 쏟아지는 어느 날 토요일. 허기한 남들은 공휴일이라 좋아하는 토요일 오후였으나 영혼에게는 회사의 업무가 밀려 평일이나 다름없는 피곤한 날이었다. 겨우 바쁜 일을 끝내고 집으로 퇴근한 영혼의 앞으로 아리따운 각시 설아가 조르르 달려나왔다. 어머 오빠 오늘은 좀 이르네. 하하하 미안 토요일인데도 집만 지키게 해서 밖으로 불러내 데이트도 하며 외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휴일조차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혼자 심심하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각시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영혼의 표정이었다. 에이 오빠 회사 일 때문인데 뭐. 전 괜찮아요.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설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놀리듯 말했다. 어이 각시야?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빠야? 이렇게 나이 든 오빠가 어딨니? 이제부터는 여보라 불러 알았지? 쑥스러워서 안 돼. 그보다 오빠 오늘이 이모 생일이라는데 오빠가 전화라도 해줘요.
그럼 이모나 엄마가 사위에게 축하 전화 받았다고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응? 이모님 생일이야? 그럼 전화할 게 뭐 있어? 어서 이모님께 가서 축하해드리자. 빨리 옷 갈아입어. 안 돼, 오빠. 오빠 피곤해서 안 돼. 그냥 전화드리고 쉬도록 해요. 무슨 말이야? 빨리 출발할 준비하라니까. 그곳에는 지금 장모님과 이모님뿐이잖아. 생일날인데 두 분만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시겠니? 어서 준비하라니까. 영훈장신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참고 견디던 외로움이 몸이 아플 때나 명절 생일 때만 되면 어김없이 자신을 엄습하곤 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 쓸쓸함을 뼛속 깊이 느껴왔던 영훈에게 더욱 처가에 찾아가 함께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 순간 거실에 전화벨이 띠리리하고 울렸다. 예, 접니다. 김서방입니다. 어머머, 김서방이 전화를 직접 받았네. 호호호, 날쌔, 차이모. 오늘 내 생일날인 거 알지? 웃음 가득하며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예, 이모님, 집사람에게 방금 들었어요. 지금 곧 그쪽으로 출발할 테니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대답을 하고 있는 영훈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다시피 가져간 설아가 전화기에 입을 대고는 쨍 울리는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모, 우리 그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쉬라고 말해줘요. 이 말이 설아가 친정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영훈이 억지를 부려 곱게 차려입고 생일을 함께하려 달려가던 저녁길. 말은 그리했지만 설아도 친정나들이가 마음 설레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 가는 운명의 길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며 달리던 차의 조수석으로 뚫고 들어온 앞차의 파편이 가슴을 때려 순식간에 설아의 목숨을 앗아가버린 것이다.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에 실린 철골덩어리에 묶은 줄이 풀리며 굴러내려 아슬아슬 영훈의 오른쪽을 비켜가며 조수석에 탄 설아를 짓이겨버린 것이었다. 화경아, 김서방은 요즘 어찌 지내고 있는지 전화도 잘 받지를 않고 식사나 제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장모가 얼굴에 수심을 가득 띠고 혼잣말처럼 동생 화경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게 언니, 장래 후통 말이 없더니만 이제는 연락조차 뜸하네. 언니가 반찬이나 좀 만들어 김서방 집에 한번 다녀오구려. 그래, 한번 다녀야겠지. 둘 사이에 아이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이처럼 허전하진 않을 것인데, 그지? 맞아요, 언니. 두 사람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마치 친아들처럼 가까웠는데 못난 조카는 죽고 김서방 혼자가 되니 어쩐지 서먹해지고 내일을 하게 되네. 그래도 어쩌우 혼자 되었다 해도 사인데 언니라도 자주 들려 위로를 해줘야지. 그래, 오늘이라도 찾아보아야겠다. 그 외로운 마인 타는 사람이 얼마나 쓸쓸히 지내고 있을까? 화경아, 너도 너무 자책만 하지 말고 지나는 길에 자주 들려 말동무나 해주어라. 휴, 언니, 김서방이 날 보면 더 원망이 커지지 않을까? 생일날 내가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설아의 죽음이 자신 탓이냐 언제나 힘들어하는 설아의 이모 화경이었다. 아닐 거야. 김서방 그리 속 좁은 사람이 아니란 거 너도 잘 알잖아. 김서방이 너만 보면 이모 하면서 얼마나 따르곤 했는데 그날 네가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내 생일 챙기려 달려왔을 거야. 그럴까? 알았어요 언니. 그렇지. 마침 오늘이 일요일이니 김서방 집에서 쉬고 있을 거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다녀오. 네, 후다닥 갈비찜이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 가져가시구려. 설아의 장례식이 지나고 벌써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말수조차 줄어든 사위의 처지가 애잔하고 가여워 보여 장모와 장모의 동생 화경이 영훈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 화경아, 네 후다닥 다녀오마. 휴, 밥이나 챙겨 먹고 있는지. 생각이 그래 들자 마음이 바빠져 화경이 갈비찜을 만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문을 나서 사위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장모의 그 고한 얼굴에도 깊은 그늘이 덮여 있었다. 띵동 띵동 띵동
영혼이 살고 있는 빌라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장모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리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휴일인데 이 사람이 어디 나간 건가? 사랑하는 저를 먼저 보내고 시리에 빠져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와 혹시나 그동안 사위의 몸이 병이라도 들어 기진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 초조한 모습이었다. 가만히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는 장모에게 TV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찌찌, 이 사람 TV 보다가 잠들었나 보구만. 하기야 기력이 탈진할 만도 하지. 주섬주섬 손가방을 뒤져 열쇠 하나를 찾아들었다. 그년 살아있을 때는 이 열쇠로 자주도 드나들었건만 에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년.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선 장모의 눈에는 거실의 탁자 위에 온통 지저분하게 놓여진 술병들하며 작다한 그릇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찌찌, 술도 별로 마시지 않던 이 사람이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구나. 에이 불쌍한. 죽은 딸보다 살아있는 사위가 더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이는 장모의 애틋한 마음이었다. 안방에서는 아직도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에이 이 사람 텔레비나 끄고 다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섬주섬 탁자 위에 지저분한 밀병들을 챙겨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며시 안방문을 열어보던 장모는 방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을 하지 못하고 멈춰 서버렸다.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로 열심인 사위의 모습이 눈 속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 사람 자네. 장모의 목에서는 그 목소리조차 떨려 말이 되어 나오지 않고 입만 달싹거린다. 아니 그 장면을 목격한 장모는 다리까지 오들거려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렇게도 깔끔하고 당당하며 멋진 모습만을 보이던 사위의 용모가 오늘처럼 처연해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장모의 눈에 드러난 사위의 몸짓. 모든 게 귀찮다는 듯 개슴츠레한 눈동자로 야한 비디오를 틀어놓은 텔레비를 보며 마치 허무의 극을 달리고 있는 듯했다. 이런 내 몸이 어허 내가 무슨 일이도 망측한 생각을. 그러한 사위 행색을 보고 있는 순간 음심이 밀려온 부끄러움에 안면이 웃군 달아오른 장모는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다. 그러나 장모의 눈망울에는 오히려 사위 행동이 안쓰러워 묽게 촉촉히 젖고 있었다. 오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당한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반사가 귀찮다는 듯 힐끗 올려다보고 인사를 하며 옆에 놓인 TV 리모컨을 손으로 잡아 슬며시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위였다. 이 사람아 빨리 입고 나오게. 내 차 한 잔 끓여줌세. 눈돌 것 없이 당황해 얼른 안방을 벗어나 주방을 향해 돌아서는 장모의 뒷모습은 어쩔 줄을 몰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간편한 트레이목 차림으로 소파에 푹 파묻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영호는 장모가 첫 잔을 들고 앞으로 다가 자리에 앉는 것조차 모른 채 정신을 놓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 지난 나날들. 늦게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 신저살림을 시작한 지 어언 2년. 신혼 때 두 사람의 궁합까지 맞아떨어지며 그 귀여운 아내가 갑작스럽게 여운의 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장모가 조그만 소리로 사리를 부렸다. 이보게 김서방 뭘 그리 깊이 생각하는가 차드시게. 말을 하면서도 장모는 사위 영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눈길을 옆으로 돌리고 있는 장모였다. 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으면 잘 마시지도 않던 술까지 들이켜가며 혼자 저러고 있었을까. 허기야 이제 한참인 나이에 각시를 잃었으니 그 왕성함을 참을 수는 없었겠지. 그러니 야한 비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있었던 게 아닌가. 어허 김서방 차드시라니까. 부드럽고 다정한 장모의 목소리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나 언뜻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본 영혼의 가슴이 갑자기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허 아름답다. 어찌 저리도 고울까.
마주에 그윽한 눈빛을 띠며 단아한 모습으로 찻잔을 건네는 장모.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영혼의 마음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어서 들게. 따뜻한 차를 들고 나면 훨씬 몸이 가벼워질 것세. 예. 찻잔을 손에 드는 사이를 바라보던 장모의 입에서 나지막하나 슬픔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서방, 세 잔 가들게나? 예? 예? 뭐라고요? 장모 입에서 느닷없는 한마디가 튀어나오자 깜짝 놀라는 영혼을 보며 장모는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이제 홀몸이 되지 않았나?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은 말고 좋은 사람 찾아보시게. 분명 장모는 조금 전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을 깨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한창의 젊음을 안타까워하는 장모의 마음이었다. 에이, 장모님도 싫습니다. 저에게 설아 말고는 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견디지 못할 때는 조금 전같이 혼자 해결을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이보게 설아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네. 그의 생각할수록 자네가 힘들 것이 아닌가. 이제 잊어버리게나. 아직 서희가 죽은 딸년을 저리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니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련한 슬픔이 장모의 가슴을 쓰리게 만들고 있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저에게 두 번 다시 그런 말 마세요. 설아가 슬퍼합니다. 응, 그래. 내가 성급했네. 미안하이. 그리움이 밀려오는 듯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천정을 향하고 있던 영훈이 장모를 돌아보며 느닷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님의 몸에서 설아의 향기가 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안겨보았으면. 뭐라고 했나? 김서방. 그렇지. 어머님은 예부터 종아리가 예쁘셨지? 그래, 설아는 어머님을 닮아 다리가 멋있었구나. 영훈의 독백. 그 어이없는 독백이 장모에게 묘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뜻밖의 중얼거림에 화들짝 놀라 귀를 의심하면서도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치밀어 그 가슴은 알 수 없는 흥분에 콩닥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호호, 김서방, 옛날 말이지 뭐. 그래도 듣기는 좋은 말이네. 그리움에 젖어 딸의 채취를 자신에게서까지 느끼는 사이가 안쓰러워 환한 얼굴로 밝은 웃음을 웃어 보이며 영혼의 기분을 도둑어주려는 장모였다. 후후,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예뻐요. 설아가 장모님을 닮아 그리도 아름다웠는데 그 설아를 두고 제가 누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직 자신의 여인은 설아뿐이라는 영혼의 잦아 섞인 독백이 귓속으로 올려들자 장모의 마음은 이제 딸을 연모하는 사이에 그 마음에 고마워하기보다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간 아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이 더욱 딱하고 애련해 보여 장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민의 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알겠네. 휴. 자네가 방 안에서 혼자 비디오나 보고 있던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해본 소리였네. 저 박복한 년을 그리도 생각해주니 고맙다는 말에 더할 말이 뭐가 있겠나. 아직도 장모는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다. 나이 입에 젊고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장모에게는 치렁치렁한 치마보다는 짧은 미니가 훨씬 잘 어울리며 장모 스스로도 그 점을 잘 알고 항상 짧은 치마로 몸단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어머님 예쁘세요. 집사람보다 훨씬. 에이, 이 사람 장모를 놀리고 있어. 스스로 자주 하듯 초점 없는 눈동자로 장모를 바라보며 말하는 사이의 말이 황량하게 들려온다. 정말이에요. 집사람도 어머님 닮아서 예뻤잖아요. 또 딸아이의 이야기다. 언제쯤 딸아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침울한 사이의 기분을 풀어주기에 두 팔을 올려 한껏 몸놀림을 으쓱강스럽게 만들며 밝게 웃었다. 호호호, 고마워. 사이가 장모의 매력을 알아주네. 그러나 영호는 장모의 표정은 도외시하며 흐릿한 눈동자로 앞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맞은편 호들갑스러운 몸짓을 하며 앉아있는 장모의 다리 아래에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어허, 이래선 안 되지. 어쨌든 이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다. 아니면 꽉 막힌 가슴 속에 엉뚱한 물길이 치솟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어머님, 저 냉수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비틀 현기증이 밀려와 영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 사람 왜 이러나? 어디 편찮은가? 급한 마음에 소파 앞에 놓인 테이블을 뛰어넘어 영혼을 우측하며 다급한 목소리를 뱉어내는 장모를 보며 스르르 몸이 허물어졌다. 모진 마음으로 참고 지내던 그동안의 긴장이 장모 앞에서 녹아내려버린 것이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전화가 어디 있지? 119 그래 119 당황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장모의 귀에 영혼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을 뵈니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 그럼 우선 방에 들어가서 좀 늦게. 영혼을 부축하고 안방으로 들어온 장모는 영혼을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푹신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편히 누워 좀 쉬게나. 따뜻한 꿀차라도 한잔 해올까? 얼른 욕실로 달려가 수건에 찬물을 적셔 진땀이 흐르고 있는 얼굴을 닦아주며 말하는 장모의 손을 꼭 잡고 영우는 그 손을 놓아주지를 않는다. 꿀물 필요 없어요. 대신 제 곁에 그냥 있어주세요. 그래 알았네. 염려 말게. 외로움을 견디려 이렇게도 힘들게 지낸 사위의 마음인 것은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며 장모는 손아귀에 든 사위의 손에 힘줘 꼭 쥐어주고 있었다. 어머님. 영우는 은근히 장모를 부르며 그녀를 당겨들인다. 왜 그래 김서방? 응. 예 어머니 저 좀 안 돼요? 거절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다. 기진에 쓰러져 있는 사위의 모습에 부끄러움보다 모성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래. 이불을 젖히고 장모는 영혼의 곁에서 사위의 등을 토닥거리고 있었다. 어머님. 그래 편히 있게. 이복에 김서방 왜 이러나? 그 순간 고개를 든 영혼이 장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뱉어낸 한마디 말이 장모는 온몸의 기력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 축 늘어지며 눈을 꼭 감고 말았다. 어머님, 어머님에게서 그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지금 어머님의 몸에는 설아가 겹쳐져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고 설아가 제 곁에 있는 겁니다. 제발 설아가 제 곁에서 사라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하는 영혼을 보며 그를 밀쳐낼 용기가 없어져 버린 장모의 마음인 것이다. 휴, 어쩌나, 이걸 어쩌나, 이 불쌍한 사람을 어찌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갈등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순간 영혼이 이건 안 돼. 김서방 정신 차리게. 나 설아가 아니고 장모일세. 그러나 영혼에게는 그 무슨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김서방 나 장모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제 욕심만 부려 멀쩡히 알고 있었다. 설아 부르며 장모를 파고들던 영혼의 정신은 아내 현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모란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만 장모의 자괴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설아의 감각에 빠진 듯 행세했던 것이었다. 허허 김서방 어머님이라 불렀나? 에이 이 나쁜 사람. 금방 영혼의 마음을 깨달은 장모 역시 영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귀엽게 눈을 겼다. 어머님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찾으란 말을 저에게 하지 마세요. 제 곁을 어머니께서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나쁜 사이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안 돼. 오늘은 이 장모를 못난 딸년이라고 여겼다고 생각해. 말은 그리하면서도 맡겨버리는 장모였다. 예, 저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처음부터 장모님이 제 곁에 계셨어야 했어요. 설아가 없는 자리 이렇게 장모님이 저희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해요. 안 돼, 장모가 사이를 사람들 앞에 얼굴을 어찌 들라고. 그럼 대답하세요. 어머님은 언제나 제 곁에 있겠다고 말이에요. 알았어, 나중에 다시 생각해. 장모의 눈동자는 잊었던 것을 다시 찾은 듯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